60년 대생이라면 한창 경제성장기와 함께 자랐을 겁니다. 대학 진학과 직장 취업, 결혼과 자녀 양육 등 전형적인 생애 주기를 따라 살아왔죠. 그러나 어느 날 정년퇴직의 순간이 다가오고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준비한 은퇴는 제대로 된 걸까? 가슴이 먹먹해지는 그 순간 이미 많은 것들은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 글에서는 60년 대생이 흔히 빠지는 은퇴 준비의 함정들을 짚어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직 퇴직을 준비 중인 분들에게는 경고의 메시지로, 퇴직 후 허탈함을 느끼는 분들에게는 새로운 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1. 함정 1. 연금만 믿고 준비를 소홀히 한다.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만으로도 충분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합니다. 국민연금은 생계의 최소한을 보장할 뿐 여유로운 은퇴 생활을 기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사례 1. 생각보다 적은 연금, 생활비는 부족했다. 김씨 62세는 퇴직 후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쳐 매월 150만 원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면 살 수 있겠지라며 긍정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공과금, 식비, 의료비 등 고정 지출을 빼고 나니 남는 돈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행은커녕 자녀에게 손 벌리는 일이 점점 늘어나며 자괴감을 느꼈습니다. 해결책 은퇴 전부터 국민연금 외의 추가 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연금이나 월세 수익 등 다각화된 수익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매월 적립하는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2. 함정 2. 은퇴 후 고정비를 줄이지 못한다. 퇴직 후에도 은퇴 전과 비슷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은퇴 생활은 금방 재정난에 빠지기 쉽습니다. 사례 2. 큰 집이 오히려 발목을 잡았다. 박씨 65세는 은퇴 후에도 넓은 아파트에 살며 자녀들이 돌아올 때를 대비했습니다. 그러나 관리비와 유지비가 계속 쌓이면서 점점 재정적으로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박씨는 작은 주택으로 이사하며 비로소 재정적인 여유를 찾게 되었습니다. 해결책 은퇴 후에는 현실적인 생활 수준을 고려해 고정비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주거 공간으로의 다운사이징이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3. 함정 3. 사회적 관계 단절로 인한 고립. 퇴직 후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사회적 활동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큰 타격을 받습니다. 사례 3. 친구도 할 일도 없는 고립감. 이씨 63세는 퇴직 후 매일 TV만 보며 시간을 보내다 우울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직장 동료들과도 연락이 끊기고 동네 모임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하며 삶의 활력을 되찾았습니다. 해결책 은퇴 후에도 활발히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새로운 커뮤니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봉사활동, 취미생활, 평생교육 등에 참여하며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세요. 마무리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은퇴 후에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후회에서 멈추지 않고 다시 출발하는 것입니다. 연금 외의 수익원, 현실적인 생활 수준, 풍부한 사회적 관계는 모두 은퇴 생활을 더 풍요롭게 만듭니다. 앞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이나 이미 은퇴 후 공허함을 느끼는 분들 모두에게 이 글이 작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당신의 은퇴는 새롭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 칼럼 퇴직 후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당장 해야 할 준비. 퇴직 후의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신다면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많은 분들이 비슷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라도 작은 준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 칼럼에서는 은퇴 준비를 위한 3가지 핵심 전략을 전문가의 시각에서 제시하고 여러분이 후회 없는 은퇴 생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1. 연금 외 수익원 확보. 돈이 아닌 흐름을 준비하라. 많은 분들이 퇴직 후에는 연금만으로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생각보다 가혹합니다. 연금은 기본적인 생활비는 충당할 수 있어도 예상치 못한 의료비나 여가 비용까지 커버하기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 소액 투자 시작하기. 요즘은 10만 원 정도로도 ETF 상장 지수펀드나 적립식 펀드 투자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꾸준히 투자하면 시간이 흐르면서 큰 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부업 또는 작은 사업,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에서 소규모 사업을 시작해 보세요. 예를 들어 정년퇴직 후 강연이나 블로그 운영, 유튜브 콘텐츠 제작 등으로 추가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작은 시작이 만든 큰 차이. 정씨 58세는 퇴직 5년 전부터 주말마다 블로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행과 맛집 이야기를 적으며 광고 수익을 조금씩 벌었죠. 퇴직 후에는 유튜브 채널로 확장해 매월 약 5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길 큰 돈은 아니지만 내 생활에 큰 여유를 준다고 합니다. 2. 현실적인 소비 구조 만들기. 줄이는 삶이 주는 행복. 퇴직 후에도 은퇴 전과 같은 소비 습관을 유지하려고 하면 금방 재정적인 부담에 직면하게 됩니다. 고정비를 줄이는 것은 단순히 돈을 아끼는 문제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과 연결됩니다. 구체적인 해결책. 다운사이징. 주택 크기를 줄이거나 덜 사용하는 차를 정리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관리비와 유지비를 줄이는 것은 장기적으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소비 패턴 점검. 매달 사용하는 비용 중 사실 없어도 되는 지출을 분석해 보세요. 예를 들어 구독형 서비스, 외식 비용, 불필요한 쇼핑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례. 작게 살아도 충분히 행복하다. 김씨 63세는 퇴직 후 넓은 아파트에서 작은 전원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덕분에 관리비는 절반으로 줄었고 자급자족 농사를 시작하며 식비 부담도 덜었습니다. 그는 작게 사는 법을 배우니 오히려 마음이 더 여유로워졌다고 말합니다. 3. 사회적 관계와 활동. 관계의 가치를 재발견하라. 퇴직 후 직장에서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서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에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더라도 결국 타인과의 관계에서 행복감을 얻습니다. 구체적인 해결책. 커뮤니티 참여, 지역 봉사활동, 동호회, 평생교육센터 등을 통해 새로운 관계를 맺으세요. 취미생활 확장. 퇴직 후에는 자신만의 시간을 활용해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워보세요. 예를 들어 미술, 요리, 악기 등 다양한 활동이 있습니다. 사례. 관계가 준 새 활력. 이씨 64세는 퇴직 후 우울감을 느끼다 평생교육센터에서 요리 강좌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만난 사람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이후 동호회를 만들어 매주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관계가 내 삶에 새로운 활력을 줬다고 말합니다. 전문가의 마지막 조언. 지금 바로 시작하라. 은퇴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이 행복하려면 준비가 필요합니다. 연금 외 추가 수익원 확보하기. 현실적인 소비 구조 만들기. 사회적 관계와 활동 유지하기. 이 세 가지는 은퇴 후 삶을 풍요롭게 만들 수 있는 핵심 요소입니다. 중요한 건 작은 것부터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겁니다. 당신의 은퇴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은퇴 이후의 삶. 더 나은 선택을 위한 다음 단계. 전문가로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은퇴 후의 삶은 단순히 어떻게 살까? 라는 질문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어떤 가치를 기준으로 살아갈 것인가? 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입니다. 이제 우리는 앞서 다룬 세 가지 주요 전략을 기반으로 은퇴 후 삶을 더욱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나만의 목표 설정. 은퇴 후에도 이루고 싶은 꿈을 그려라. 은퇴 후에도 목표를 갖는 것은 삶의 활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목표는 반드시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작고 현실적인 목표가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천 방안. 장기 목표와 단기 목표 나누기. 예를 들어 1년 안에 그림 그리기 배우기와 같은 소박한 목표를 세우고 장기적으로는 지역사회에서 강사로 활동하는 큰 목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작은 성취를 기록하라. 매일 달성한 일들을 기록하며 자신감을 키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 꿈을 이루며 사는 박씨 이야기. 박씨 61세는 퇴직 후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작문 수업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그는 지역 신문에 칼럼을 기고하며 자신만의 글쓰기를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찾았습니다. 퇴직 후에도 내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위안이 됐다고 그는 말합니다. 2. 건강 유지 몸이 자산이다. 퇴직 후의 삶을 유지하려면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관계가 모두 뒷전이 될 만큼 건강은 은퇴 후 삶에서 중요한 자산입니다. 특히 퇴직 후에는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을 통해 체력을 관리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실천 방안. 운동 루틴 만들기. 무리한 운동이 아닌 매일 실천 가능한 걷기, 스트레칭 또는 요가 등을 추천합니다. 건강검진. 정기와 퇴직 후에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으로 신체 상태를 점검하며 예방적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사례. 일상 속 운동으로 삶을 변화시킨 이씨. 이씨 65세는 퇴직 후 체력 저하로 인해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매일 30분씩 걷기 운동을 실천한 결과 6개월 만에 혈압과 혈당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운동이 내 삶을 새롭게 바꿨다고 합니다. 3. 재정관리. 소비와 투자의 균형을 맞추라. 은퇴 후에는 고정소득이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관리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아끼는 것만이 답은 아닙니다. 재정관리의 핵심은 효율적인 소비와 안정적인 투자를 병행하는 데 있습니다. 실천 방안. 소비 우선순위 정하기. 의료비, 식비, 주거비 등 꼭 필요한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세요. 안정적인 투자. 상품 찾기. 예금, 이자율이 낮아진 시대에는 배당주 투자나 월세 수익과 같은 지속 가능한 수익원을 고려해 보세요. 사례. 재정 계획으로 은퇴 후 안정감을 찾은 정씨. 정씨 62세는 은퇴 전부터 월세 수익이 발생하는 작은 상가를 매입해 놓았습니다. 퇴직 후에는 국민연금과 월세 수익으로 생활비를 충당하며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는 은퇴 후 재정적인 안정감이 심리적으로도 큰 안도감을 준다고 말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은퇴 후에도 배움과 도전은 계속되어야 한다. 은퇴 후에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도전을 할 때 해마가 활성화되며 이는 기억력과 사고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작은 배움이라도 이를 지속하면 삶의 활력이 생깁니다. 실천 방안. 평생교육 참여. 지역 평생교육원이나 온라인 강좌를 활용해 관심 있는 분야를 공부하세요. 새로운 취미 도전. 낯선 취미를 시도하며 뇌를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무리. 은퇴 후의 함정을 기회로 바꿔라. 퇴직 후에야 알았다라는 말은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출발을 준비한다면 은퇴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목표를 세우고 건강을 지키며 재정을 관리하는 작은 습관을 시작해 보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관계와 배움의 가치를 잊지 말길 바랍니다. 은퇴 후의 함정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설계해 가는 길에 이 글이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때입니다. 이제 좀 쉬면서 둘이 오붓하게 지내야지. 55세에 은퇴한 남편, 그리고 52세 아내. 남편은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이제부터는 편안한 일상을 기대한다. 하지만 아내는 같은 생각이 아니다. 오히려 불안하다. 남편이 하루 종일 집에 있으니 일상이 엉망이 된 기분이다. 밥 해달라는 눈치, 청소는 왜 안 하냐는 말, TV만 보는 모습에 답답함이 쌓인다. 남편 역시 불만이다. 회사에서는 인정받았는데 집에서는 쓸모없는 사람 취급을 받는 기분이다. 결국 말 한마디, 사소한 행동이 갈등을 부르고 오랜 부부 생활이 흔들리기 시작한다. 결혼 후 수십 년을 함께 살아왔지만 은퇴 후 처음으로 이 사람과 계속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스쳐간다. 이 이야기는 특정한 한 부부만의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부부가 은퇴 후 같은 위기를 겪는다.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은퇴 후에도 부부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까? 오늘 우리는 이 문제를 현실적인 사례 3가지와 함께 깊이 이야기해 보려 한다. 본론. 은퇴 후 부부 갈등이 벌어지는 이유와 해결책. 사례 1. 난 좀 쉬고 싶은데 집이 더 피곤해.
주인공 55세 은퇴한 남편과 52세 전업주부 아내. 김 씨는 대기업에서 30년간 일했다. 직장에서는 능력 있는 부장이었고 후배들에게 존경받았다. 하지만 은퇴 후 집에서는 사정이 달랐다. 이제 좀 편히 쉬고 싶다는 생각에 그는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를 보거나 친구들과 등산을 다녔다. 하지만 52세 전업주부인 아내는 달랐다. 이제 당신도 집안일 좀 도와야지. 내가 30년간 일했는데 좀 쉬면 안 돼? 나는 30년 동안 집안일을 했어. 그럼 난 언제 쉬어? 아내의 불만이 커졌다. 남편은 퇴직 후 집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더 힘들게 만든다고 느꼈다. 남편은 자신을 쓸모없는 사람 취급하는 것 같아 점점 기분이 나빠졌다. 결국 사소한 다툼이 잦아졌고 부부 사이는 점점 멀어졌다. 해결책. 쉼과 역할의 균형 맞추기. 은퇴했다고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게 아니다. 남편도 집안일을 분담하고 서로 쉬는 시간을 배려해야 한다. 새로운 일과 만들기. 무조건 쉬는 것보다 은퇴 후 새로운 목표, 취미, 봉사활동, 파트타임 일자리 등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사례 2. 하루 종일 붙어 있으니 너무 답답해. 주인공 58세 은퇴한 남편과 55세 직장인 아내. 이 씨 부부는 평생 맞벌이였다. 하지만 남편이 은퇴한 후부터 이상하게 집안 분위기가 변했다. 자기야, 저녁 뭐 먹을까? 나 바빠. 점심때 전화했잖아. 아니, 그냥 이야기 좀 하려고. 제발. 집에 있는 시간이 많다고 나한테 계속 의지하지 마. 은퇴한 남편은 아내가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혼자 있는 게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계속 아내에게 연락하고 퇴근하면 붙잡고 이야기하려 했다.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퇴근 후엔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다. 당신이 은퇴했다고 나까지 은퇴한 건 아니야. 결국 아내는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이 부담스럽게 느껴졌고 서서히 대화가 줄어들었다. 해결책. 각자의 시간 만들기. 함께 있는 시간이 많다고 꼭 좋은 게 아니다. 각자 자기만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 사회적 관계 유지하기. 은퇴 후에도 동호회, 모임 등을 통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맺어야 한다. 사례 3. 경제적으로 불안하니 부부 사이도 흔들린다. 주인공 60세 은퇴한 남편과 58세 아내. 박 씨는 은퇴 후 연금으로 생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예상보다 물가가 올라가고 생활비가 부족했다. 이제라도 일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이 먹고 무슨 일을 해? 우리 생활비가 모자라잖아. 은퇴 후 경제적 불안이 찾아오면서 부부 사이는 급격히 나빠졌다. 예전에는 함께 미래를 이야기하며 웃었지만 이제는 돈 문제로 싸우는 일이 많아졌다. 해결책. 은퇴 전 철저한 재정 계획 세우기. 은퇴 후의 생활비를 구체적으로 계산하고 연금이나 투자, 소득원을 미리 확보해야 한다. 가계부 작성과 예산 조정. 현실적으로 필요한 생활비를 점검하고 씀씀이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결론. 은퇴 후에도 부부가 행복하려면 은퇴 후 부부 갈등은 단순히 많이 붙어 있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다. 역할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각자의 시간이 필요하며 경제적 준비도 충분해야 한다. 결국 은퇴 후 부부 생활은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을 다시 설계하는 과정이다. 은퇴를 맞이한 당신은 배우자와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현실적인 대비를 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라도 준비하자. 은퇴 후 진짜 행복한 부부가 되기 위해서. 전문가 칼럼. 은퇴 후 부부 생활, 행복하게 사는 법. 은퇴 후 부부 갈등은 생각보다 흔하다. 오랜 직장 생활을 마치고 편안한 시간을 기대했지만 막상 현실은 다르다. 하루 종일 얼굴을 맞대며 살아가야 하는 상황에서 사소한 오해가 쌓이고 갈등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다. 은퇴 후 부부가 행복하게 지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은퇴 전문가로서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 번째 원칙. 은퇴 후 부부는 파트너가 아닌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많은 부부가 은퇴 후에도 예전과 같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하지만 결혼 생활 3040년이 흐르는 동안 우리는 자연스럽게 변했다.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바뀌었고 서로의 필요도 달라졌다. 은퇴 후에는 파트너 관계에서 동반자 관계로 전환해야 한다.
전문가의 조언 부부의 역할을 다시 정리하라. 남편이 할 일. 쉬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의 일원이 되어야 한다. 가사 분담을 배우고 아내의 역할을 존중해야 한다. 취미와 새로운 목표를 찾고 경제적 자립도 고려해야 한다. 아내가 할 일. 남편을 직장에서 퇴직한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시작한 사람으로 바라봐야 한다. 남편이 집안일을 할 때 자신의 방식과 다르더라도 존중해줘야 한다. 혼자만의 시간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두 번째 원칙, 하루 일과를 따로 만들어라. 은퇴 후 부부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있다. 바로 같이 붙어 있는 시간, 좋은 시간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한 사람이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데 상대방이 계속 대화를 시도하면 어떨까? 상대방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뭘 할지 묻고 간섭하면 당연히 답답하고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다. 전문가의 조언,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라. 각자 좋아하는 일을 찾아라. 남편은 아내가 퇴근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지 말고 자신만의 취미 생활을 만들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아내도 은퇴한 남편과 모든 시간을 함께하려 하지 말고 혼자만의 활동을 만들어야 한다. 일정을 미리 정리하라. 아침에는 같이 산책하고 점심 후에는 각자 할 일 하기. 남편은 오후에 운동 가고 아내는 친구들과 차 마시는 시간 만들기. 저녁 시간에는 같이 TV를 보며 대화하기. 이런 식으로 함께하는 시간과 따로 보내는 시간을 균형 있게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 번째 원칙, 은퇴 후 재정 문제를 현실적으로 점검하라. 은퇴 후 부부 관계에서 가장 위험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돈 문제다. 노후 자금이 충분할까? 연금만으로 살 수 있을까? 생활비가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하지? 이런 고민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불안이 쌓이고 부부 관계도 불안해진다. 은퇴 후에는 서로의 재정 상황을 투명하게 공유하고 필요한 준비를 함께 해야 한다. 전문가의 조언, 노후 재정 계획을 세워라. 연금과 생활비 점검하기. 매달 얼마의 연금이 들어오는지 계산하라. 고정 지출 주거비, 식비, 의료비를 먼저 확보하라. 예상치 못한 지출, 병원비, 부모님 부양 비용 등도 고려하라. 부부가 함께 돈 관리하기. 남편과 아내가 함께 가계부를 작성하라.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는 소비 다이어트를 해보라. 은퇴 후 소소한 경제 활동을 고려해보라. 예소규모 창업, 온라인 강의, 재취업 등. 돈 문제가 해결되면 부부 갈등도 자연스럽게 줄어든다. 네 번째 원칙, 부부 관계를 새롭게 설계하라. 젊었을 때 연애하던 시절을 떠올려 보자. 그때 우리는 서로를 위해 노력했고 감정을 표현했으며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하지만 결혼 후, 특히 은퇴 후에는 노력을 멈추는 경우가 많다. 이제 와서 뭐 새삼스럽게? 우린 오래 살아서 서로 다 알잖아. 그냥 사는 거지 뭘 더 바라나? 하지만 은퇴 후에도 부부 관계는 계속 변화한다. 노력하지 않으면 관계가 소원해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의 조언, 다시 연애하듯 살아라. 작은 이벤트를 만들자. 가끔은 함께 여행을 가라. 평소에 하지 않던 활동, 요리, 등산, 공원 산책 등을 함께 시도하라.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고맙다는 말을 자주 하라. 소통의 방식을 바꿔라. 서로에 대한 불만을 쌓아두지 말고 바로 대화하라. 비판 대신 나는 이렇게 느껴라고 감정을 표현하라. 상대방이 하는 말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라. 이런 작은 변화들이 쌓이면 은퇴 후에도 부부 관계는 더욱 돈독해질 수 있다. 결론, 은퇴 후에도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은퇴는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다. 하지만 준비되지 않으면 위기가 될 수도 있다. 부부의 역할을 다시 정리하라. 각자의 시간을 확보하고 취미를 만들어라.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함께 관리하라. 서로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지속적으로 표현하라. 이 네 가지 원칙을 지킨다면 은퇴 후에도 부부는 서로에게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다. 은퇴 후에도 행복한 부부 관계를 유지하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자.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다. 퇴직 2년 만에 나락으로 55세 은행원의 은퇴 후 참혹한 현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한 은퇴 생활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랜 직장 생활을 마무리하고 모아둔 퇴직금으로 여유를 즐기며 평소에 못해본 취미 활동을 하고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을 늘리는 모습일 겁니다. 그런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혹독합니다. 직장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들어오던 월급이 끊긴 순간부터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생활 패턴은 달라지고 지출에 대한 압박감은 점점 커지며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고민과 마주하게 되죠. 오늘은 퇴직 2년 만에 나락으로 55세 은행원의 은퇴 후 참혹한 현실이라는 이야기를 통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은퇴 후 삶의 위기와 그에 대한 대비 방법을 함께 고민해 보려고 합니다. 사람마다 직업도 다르고 가족도 다르지만 은퇴 후 맞닥뜨리는 불안과 공포는 공감하기 어렵지 않을 겁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들을 더 선명하게 알 수 있겠죠. 1. 첫 번째 사례, 무계획의 덫에서 벗어나지 못한 A씨. A씨 55세는 30년 가까이 은행원으로 근무했습니다. 업무 성과가 좋아 퇴직 직전까지 꽤 높은 직급을 유지했고 수십 년간 성실히 일해온 덕분에 사회적으로도 꽤 인정받는 위치였어요. 문제는 퇴직의 순간이 예상보다 빨리 찾아왔다는 겁니다. 조직의 구조 조정이나 명예퇴직 권유는 흔히 있는 일이지만 막상 본인이 그 대상이 되면 마음의 준비가 잘 안 되어 있죠. A씨는 퇴직금이 꽤나 넉넉할 것이라고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받아보니 생각보다 적었고 이를 불려보겠다며 무리하게 주식 투자에 뛰어들었죠. 내가 은행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는데 금융을 모르겠어? 하는 자만심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진입했고 단기간에 큰 수익을 노리다 보니 위험도가 높은 투자에 몰빵하게 되었어요. 퇴직하고 첫 1년은 어느 정도 버텼습니다. 그래도 은행에서 받은 퇴직금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2년 차에 접어들면서 큰 폭의 손실을 보며 한순간에 마이너스 인생으로 전락했습니다.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고 그 대출이 이자, 부담으로 돌아오면서 결국 연체 위험까지 떠안게 되었죠. 무엇보다 심리적 타격이 너무 커 자신감이 바닥을 치며 은행에서 일하던 내가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라는 자책이 이어졌습니다. A씨가 전하는 교훈. 장기간 직장 생활에 익숙해 있다 보면 내가 무슨 일을 해도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자신감이 생겨요. 근데 은퇴 후에는 생각보다 훨씬 더 냉혹한 현실이 펼쳐집니다. 아무래도 안전장치가 없고 내가 얼마나 소비를 줄이고 어떻게 돈을 굴릴지 구체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2. 두 번째 사례의 무리한 창업 도전 후 흔들린 B씨. 두 번째 사례는 B씨 56세의 이야기입니다. B씨 역시 은행원 출신으로 퇴직 후 그래도 내가 사회 경험이 많은데 작은 사업 하나쯤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으로 식당 창업에 도전했습니다. 요식업은 안정적인 수입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걸 알면서도 자신이 즐겨 찾던 음식점을 벤치마킹해 내 식당을 열어보겠다고 결정한 거죠. 처음에는 퇴직금에 개인적 대출까지 받아서 인테리어와 초기 자본을 마련했습니다. 처음부터 너무 큰 걸 바라지 말자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막상 가게를 오픈하자 장사라는 게 생각처럼 풀리지가 않았습니다. 좋은 위치를 잡지 못했고 마케팅에도 경험이 없어 초반부터 손님이 적었습니다. 가게 운영도 이론과 현실이 달라 비용은 계속 발생하는데 매출은 저조했죠. 결국 1년도 채 안 돼서 월세와 인건비, 재료비 등 고정 지출을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과정에서 퇴직금과 대출금을 전부 소진해버린 데다 남은 것은 빚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도 미안하고 자신에게도 억울한 마음에 한동안 우울감에 시달렸습니다. B씨가 전하는 교훈. 어떤 일을 해도 성공할 수 있다고 믿는 건 좋지만 창업은 한 번의 실패에도 큰 리스크가 따라옵니다. 내가 어떤 분야에 정말 전문성이 있는지, 유행이나 시장 상황은 어떤지 충분히 검토하고 그 분야에서 실제로 일해본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야 했어요. 지금 다시 돌아간다면 내 자본금으로 감당할 수 있는 규모 안에서 시작할 것 같아요. 3. 세 번째 사례 철저히 준비했지만 예기치 못한 인생 변수에 흔들린 C씨. 마지막 사례는 조금 다른 경우인데 비교적 철저하게 은퇴 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변수로 어려움을 겪은 C씨 55세의 이야기입니다. C씨는 20대 후반부터 꾸준히 적금을 붓고
40대 중반부터는 연금보험에도 가입해 놓았습니다. 준비가 반이다 하라는 말처럼 퇴직 후의 삶을 일찍부터 고민해온 사람이었죠. 문제는 건강이었습니다. 50대 초반에 돌연 큰 수술을 받아야 할 일이 생겨서 병원비가 예상보다 많이 들었어요. 퇴직과 의료비가 동시에 겹치는 바람에 월급도 끊기고 모아둔 자금 중 상당 부분이 병원비로 소진되었습니다. 설상가상 가족 중에서도 부모님의 요양비를 지원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서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 준비면 충분하겠지라고 여겼던 금액이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간병비에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결국 모아둔 돈을 지키지 못해 퇴직 후 몇 년 안 돼서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된 거죠. C씨는 지금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재활을 하고 있지만 당장 생활비 마련이 시급해 재취업이나 알바 자리를 알아보고 있습니다. C씨가 전하는 교훈. 내가 열심히 준비를 해뒀어도 인생의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가족 문제, 그 외 여러 돌발 상황까지. 결국 탄탄한 비상금이 있어야 하고 나이 들수록 의료비 지출이 늘어날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죠. 퇴직 전에는 상상하기 힘든 상황이 한 번에 닥칠 수 있으니까요. 은퇴 후 삶을 위한 핵심 조언. 수입 다각화 및 재취업 고려. 퇴직 후에 가장 먼저 느끼는 건 고정 수입의 단절입니다. 가능하다면 현직에 있을 때부터 은퇴 후에 할 수 있는 일이나 프로젝트, 프리랜서나 자영업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보세요. 너무 낙관적으로만 바라보기보다는 시장 트렌드와 자신의 역량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적절한 투자와 안전 자산의 분배. 은퇴 자금은 한 방에 크게 불리겠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특히 금융권에 종사했던 분들조차 자신의 현금 흐름이나 투자 성향을 오판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금은 목돈이지만 그만큼 지켜야 할 돈이기도 하죠. 안정적인 자산과 어느 정도의 위험 자산을 적절히 분산 투자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건강과 가족 돌봄에 대한 철저한 대비. 50대 중반 이후에는 건강을 비롯해 가족 간병, 부모님 요양, 자녀 교육비 등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갑자기 찾아올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이나 보험 혹은 노후 의료비 준비를 미리 해두면 그만큼 심적 부담이 줄어듭니다. 자기개발 및 사회적 관계 유지. 직장 생활이 끝나면 어디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이 사라져 외로움과 우울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동호회, 공부 모임, 봉사활동,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해서 내가 여전히 무언가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치며 55세에 은행원을 퇴직하고 2년 만에 어떻게 이 지경까지라는 한탄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사례들은 각기 다른 원인과 과정을 가지고 있지만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다는 점을 알려줍니다. 무계획은 당연히 위험하고 준비를 한다 해도 한순간의 투자 실패나 건강 문제처럼 통제 불가능한 변수에 흔들릴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해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미리 마련해 두는 것입니다. 현직에 있을 때부터 한 발짝 앞으로 내다보며 은퇴 후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 스케치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음처럼 되지 않아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고 개인의 역량을 발전시키는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합니다. 조금 더 일찍,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준비한다면 퇴직 후 2년 만에 나락은 피할 수 있는 일입니다. 각자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 현명하게 계획하고 혹여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보세요. 우리 모두가 은퇴 후에도 자신이 원하는 삶을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 정도면 됐다고 생각했어요. 7억 투자해서 매달 500만 원씩 배당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편하게 살 줄 알았죠. 근데요, 웃기게도 그때부터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요즘 은퇴 후 배당 투자를 준비하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매달 현금 흐름이 들어온다니 이보다 더 매력적인 노후 계획이 있을까 싶죠. 그래서 퇴직금을 포함한 자산을 ETF나 고배당 주식에 몰빵하거나 심지어는 부동산을 정리해서 미국 주식으로 갈아탄다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정말 배당만으로 안정된 노후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왜 어떤 사람은 매달 500만 원이 들어와도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현실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7억 투자 월 500만 원 배당이라는 숫자 뒤에 숨겨진 불안의 정체를 실제 사례 3가지와 함께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례 1, 돈은 들어오는데 쓸 자신이 없어요. 퇴직 2년차 63세 이종석 씨의 고백. 이종석 씨는 퇴직 전 대기업 임원 출신입니다. 자산 9억 원 중 7억을 배당형 ETF에 투자했고 월 500만 원 정도의 배당을 받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완벽하죠. 매달 500이면 평균 이상의 은퇴 소득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고정 월급이 아니라 시장 따라 흔들리잖아요. 배당이 줄면 어쩌나, 주가가 반토막 나면 어쩌나 이게 마음을 괴롭혀요. 문제는 수익률이 아니라 심리적 불안감입니다. 실제로 2022년 한미 금리 인상기 때 배당 ETF 수익률이 하락하고 분배금이 줄어들자 그는 잠도 설치고 하루에 수십 번씩 계좌를 들여다봤다고 합니다. 그의 결론은 이렇습니다. 돈이 문제라기보단 안정감이 없으니까 삶이 불안한 거예요. 사례 이 의료비 한 번에 1천만 원 나가니까 배당이고 뭐고 소용없더라고요. 암 진단 후 모든 계획이 무너진 김미라 씨 60세. 60세에 퇴직하고 6억 중 5억을 배당주에 투자한 김미라 씨. 매달 400만 원 정도의 배당 소득이 있었고 생활비는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1년 만에 암 진단을 받으면서 모든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진단금 나왔지만 그 이유가 문제였어요. 입원, 약값, 검사비 몇 달 새 2천만 원이 순식간에 나가더라고요. 예상치 못한 의료비 리스크는 배당 투자자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게다가 병으로 일을 다시 시작할 수도 없는 상황이니 더 불안해지는 겁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배당이 아니라 보험을 더 준비했어야 했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사례 3내 돈으로 자식 결혼까지 도와줬더니 남은 건 불안뿐. 자산 8억에서 배당 투자 후 4억만 남은 박성수 씨 67세. 박 씨는 은퇴 후 자산 8억 중 6억을 배당주에 2억은 비상금으로 뒀습니다. 그런데 자녀의 결혼, 출산, 전세 자금 보태주며 2억이 거의 다 나갔습니다. 남는 건 배당뿐인데 생활비도 빠듯해지고 예비비가 없으니까 뭐 하나라도 고장나면 불안해요. 배당 투자자라 하더라도 유동 자금이 없으면 위기 대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배당 소득은 아무리 예측 가능하다 해도 확정급여는 아니니까 어느 순간 삶이 고립된 느낌마저 든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진단 외에 배당만으로는 마음 편한 노후가 어려울까? 배당 투자는 분명 은퇴자에게 매력적인 수단입니다. 하지만 이 3가지 이유로 배당만으로는 완전한 노후 전략이 되기 어렵습니다. 1. 변동성과 불안정성. 배당 수익은 고정 소득이 아닙니다. 시장 상황, 기업 실적, 환율, 정책 변화에 따라 배당금은 줄어들 수 있고 심지어 없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ETF나 개별 주식에 올인할 경우 분산이 안 되어 리스크가 커집니다. 2. 예측 불가한 인생 변수. 의료비, 자녀 지원, 갑작스러운 사고 등 인생의 큰 변수는 배당 수익만으로 감당이 어렵습니다. 비상금, 보험, 공적연금과의 균형적 설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심리적 불안과 외로움. 매달 일정 소득이 들어와도 일상이 단절되거나 사회적 관계가 줄어들면 돈이 주는 안정감은 생각보다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좌에 갇힌 삶이 되어 더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 배당은 전략의 한 부분일 뿐 전체가 아니다. 7억을 투자해 매달 500만 원이 들어온다는 건 분명 부러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누구나 흔들리는 삶의 변수 앞에서 완전한 안정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은퇴 준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배당은 소득의 일부로 활용하되 전부를 맡기지 말 것. 공적연금, 보험, 비상자금과의 조합으로 심리적 안정도 고려할 것. 소득뿐 아니라 삶의 연결고리도 함께 설계할 것. 아무리 많은 배당이 들어와도 그 돈을 편하게 쓰지 못하고
잠 못 드는 밤이 반복된다면 그건 진짜 안정된 은퇴가 아닙니다. 당신의 은퇴 설계 숫자보다 더 중요한 건 마음의 안전지대입니다. 7억 넣고 매달 500 받는데 왜 잠이 안 올까요? 퇴직 2년차 배당 투자자가 말하는 불안의 본질. 은퇴를 앞두고 또는 퇴직 직후 자산의 일부를 고배당 ETF나 배당주에 투자해 매달 일정한 소득을 확보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은퇴 후 노동소득이 사라지는 시점에서 배당 소득은 제2의 월급 역할을 해주며 큰 기대를 모으고 있죠. 그렇다면 7억 원을 투자해 월 500만 원의 배당 소득을 얻는 구조는 과연 이상적인 은퇴 전략일까요? 실제로는 단지 배당만으로는 심리적, 실질적 안정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이제 그 이유를 아래 세 가지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변동성과 예측 불가능성. 고정 수입처럼 보이지만 고정이 아니다. 배당주 또는 배당형 ETF는 현금 흐름을 만들어주는 자산으로 매력적이지만 그 수익은 확정 소득이 아니라 변동 소득입니다. 배당은 기업의 이익 및 배당 정책에 따라 줄거나 중단될 수 있으며 ETF의 분배금 역시 시장 금리, 환율, 운용 전략에 따라 연 12회 하향 조정되기도 합니다. 특히 고배당을 위해 투자된 자산이 특정 섹터에 금융, 에너지, 리츠 등에 집중되어 있을 경우 경기 변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는 구조가 되기 쉽습니다. 즉, 자산은 유지되는데 심리적으로 소득이 끊길 수 있다는 불안정성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비상 상황에 대한 대응 부족. 의료비나 가족 지원은 배당으로 감당 불가. 실제 은퇴 후 재무 설계에서 가장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의료비, 자녀 지원, 돌발 비용입니다. 퇴직 후 6075세 구간은 암, 심혈관 질환, 치매 등 질병 발생률이 높아지고 자녀 결혼, 출산, 손주 양육 비용 지원 등의 이벤트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일시적으로 큰 돈이 나가는 상황에서 배당 소득은 고정 수입이기에 충격 흡수 능력이 제한적입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은퇴 자산의 1020% 이상을 유동성과 즉시 사용 가능한 형태로 확보하라고 조언합니다. 3. 심리적 안정과 라이프 밸런스의 결핍. 숫자만으로는 마음이 편치 않다. 많은 배당 투자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불안하다. 이는 단순히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삶의 통제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자율적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연결이 약해지고 소득원이 금융시장이라는 외부 변수에 크게 좌우되면서 심리적으로 위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리학적으로도 자기 효능감 셀프-에피켓이 낮아질 경우 재정 상황이 좋아도 행복감은 오히려 낮아진다는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은퇴 후 재무 전략은 단지 수익률만이 아닌 예측 가능성, 심리적 안정, 일상의 리듬 회복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전문가가 제안하는 현실적 대안. 배당 투자 자체는 은퇴 설계에서 중요한 소득원 중 하나로 분명히 유효합니다. 그러나 배당만으로 은퇴를 책임지겠다는 단일 전략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조합을 통해 보다 안정된 포트폴리오 구축이 가능합니다. 1. 배당 공적연금 비상자금 삼각 구조. 국민연금, 퇴직연금은 장기 고정소득으로 기본 생활비 충당. 배당소득은 여유자금 또는 생활비 일부로 활용. 갑작스러운 의료 비가족 지원에 대비한 현금성 자산 12년치 지출 규모. 2. 심리 안정 및 일상 구조 확보. 소소한 소득활동, 봉사, 취미활동 등을 통해 일상 루틴 유지. 금융계좌 외에 정서적 지지 시스템 마련. 동호회, 지역 커뮤니티, 가족 관계 등. 3. 리스크 분산 배당 자산의 과집중 방지. 특정 국가, 산업, 상품에 몰리지 않고 국채, 인프라펀드, 리츠, 글로벌 ETF 등으로 분산 투자. 환해지 여부, 배당 안정성 확인. X. 미국 BDC BS. 배당 귀족 ETF 차이. 결론. 은퇴 후 자산에서 매달 500만 원의 배당을 받는 구조는 겉보기에 매우 성공적인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변동성, 비상상황, 대응 부족, 심리적 불안정이라는 3중 리스크가 숨어 있습니다.
은퇴 재무 전략은 단지 돈이 들어오는가 보다. 그 돈이 위기 상황에서 삶을 지켜줄 수 있는 구조인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7억으로 월 500만 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진짜 은퇴 설계는 불확실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